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산업, LG생활건강, 주미진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음식료 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이후 음식료 업체들은 주가 조정을 대부분 크게 받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 또 하반기 실적 둔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3분기 업황을 보았을 때 상반기 때 긍정적 실적 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5페이지 그림 7번 보시면 외식보다는 가정 내 수요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1분기 때 좀 집중되었던 수요가 2분기 재고 또는 이제 비축분 소진으로 감소를 했었는데요. 3분기 다시 2분기 대비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추석 명절까지 있어 수요 증가세가 오히려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상반기랑 다른 부분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의 그림 11번하고 7페이지의 그림 13번 참고해 보시면 국내 장마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 공급 이슈 때문에 전년 대비 그리고 또 전분기 대비 곡물가나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매출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이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업종 전반적으로 수익성 상승 추세는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추천드립니다. 탑픽은 제일제당이고요. 특히 이제 기저효과 없이 전년 대비 그리고 또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세가 3분기에도 이어지는 기업은 CJ 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풀무원으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 방향성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전 사업부에서 수익 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단기적 실적 개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모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외에서 점유율이 다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진로는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맥주 쪽에서는 14%, 소주 쪽에는 19% 전년 대비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고 특히 이제 그 거리두기 완화된 시점부터 좀 빠르게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서는 외식과 휴게소 사업이 굉장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업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품 쪽이 굉장히 혼조를 보이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상반기와 동일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풀무원도 한계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기업들 지금 주가 조정받아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G생활건강 말씀드릴게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도 사업부 다각화에 따른 그런 실적 개선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업종에서 나타났는데요. 하반기 때도 이제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 베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 베이스가 높았던 이유가 면세 채널에서 그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면세가 과거 대비 그래도 많이 좀 그 코로나19가 되게 극심했던 지난 2분기 대비 많이 좀 반등을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제 국가 간의 이동 제한 때문에 크게 이전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어려운 업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이공들이나 이런 따이공들이 다시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후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력이 있는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면세 채널에서도 이제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생활용품 쪽에서는 위생용품이나 프리미엄 제품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상반기 때도 그랬지만 3분기에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 그리고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료 부분은요. 장마가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LG생활건강이 가지고 있는 이 음료 사업부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높은 브랜드 중심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쪽도 굉장히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업황은 좋지 않지만 LG생활건강은 3분기에도 높은 베이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치 상향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료 쪽은 그동안 좀 판관비 통제가 좀 수익성 개선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의 1달러 이제 이 정도로 조정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 비용 개선 여지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아무래도 좀 이동 제한 때문에 많이 좀 부진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반품에 대한 뭐 비용 요인들 뭐 크진 않아요, 업체별로? 우선은 판관비 쪽은요. 비용 개선 지금 일단은 판촉비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여파 때문이고요.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개선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유통업체 입장에서 이거를 비치하는데 기존보다 조금 느리게 비치하면서 딱 그 초반에는 봤을 때 전년 대비 추석 선물 세트의 매출이 빠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똑같이 추석을 기점으로 몇 주 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시점으로 비교했을 때는 뭐 전혀 그렇게 부진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음 대한유화 황유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대한유화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6% 상향을 하고요. 그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NCC 증설 발표를 좀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4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기존 NCC 설비가 이제 80만 톤이고 여기서 이제 10만 톤을 증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600억 투자를 해서 22년도 말에 그 완공을 목표로 좀 하고, 내년 말에, 그러니까 21년도 말에 지금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17년도에 47만에서 80만을 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유분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고 아직도 에틸렌 기초 유분을 한 17만 톤을 자가 소비를 못하고 외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 증설을 지금 한다. 라고 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제 목적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그런 에틸렌 공급 증가 요인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 분리막 PE 수요가 크게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그 판매량이 이제 5만 톤인데 매년 이제 40%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22년도면 10만 톤, 25년도 27만 톤, 약 5년 후에는 이제 22만 톤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기초유분 증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증산을 위한 NCC 증설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같이 이제 울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SK 종합화학이 노후된 NCC 설비 20만 톤 가동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올 초에. 올해 말부터 이제 가동을 이제 중단을 하면 내년부터 이제 영내 공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한유화가 오히려 좀 증선을 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영내 에틸렌 공급을 이제 대한유화가 충당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차츰 이제 분리막 PE가 확대되면서 자가 소비를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영내 타이트한 에틸렌 공급을 유지하면서 고부가 제품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분기 실적은 그 영업이익 한 750억 원, 직전 분기보다 이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보수적 관점의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좀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좀 늘기 때문에 이제 포장용 그리고 마스크용 이제 PP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견조한 상황이고요. 사실 올레핀 계열 스프레드가 대다수 좋고 그 올레핀 계열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대한유화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NCC 가동률도 기존 그 2분기에는 한 좀 줄였습니다. 95%에서 3분기 100%로 올라오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가 측면에서는 2016년 이후에 가장 지금 좋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납작 가격이 그 6페이지에 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지금 한 $400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납사 가격은 낮을수록 사실 수익에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6년보다도 지금 좀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7, 18, 19년 평균보다도 훨씬 지금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 원가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와 북미 쪽 원가를 봐도 이제 북미 쪽은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지금 셰일 산업을 좀 앞으로 좀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좀 감소시킬 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상승한다면 셰일의 이제 생산 량도 좀 줄어들고 북미 쪽 원가는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6년보다 지금 원가 격차가 미국과 아시아가 지금 더 축소돼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축소된다면 원가 측면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석유학 질문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재고도 상당히 좀 낮아졌고 원재료 가격도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추세를 좀 이어간다 그러면은 좀 긴 안목에서 내년 좀 석유학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황이 지금 올레핀은 굉장히 좋고 아로마틱은 수요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수요가 극단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 따른 어떤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어떤 수요 동향과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올 연말까지는 뭐 상당히 좋고요.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뭐 지금의 상황은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좀 이제 줄어들 경우는 이제 다른 어떤 수요 움직임으로 좀 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좀 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코로나에 의한 지금 수요 동향은 대한유화 쪽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납사 스프레드 이렇게 개선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큰 롯데케미칼 쪽이 더 좋은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레핀은 좋고 아로마틱은 안 좋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로마틱 계열이 한 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 지금 사실은 조금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국내 올레핀 계열은 이제 대산과 여수에서 지금 생산을 하는데 대산 쪽은 지금 이제 폭발 사고 때문에 지금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제 기존의 이 생산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면 됐고요. 다만 지금 주가는 대한유화랑 롯데가 지금 같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제 대한유화랑 롯데는 비슷한 사업 영역을 이제 공유하는 기업이라는 이제 인식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롯데는 지금은 이제 공장이 멈춰 있지만 4분기에 이제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재가동을 하면은 결국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 뭐 그런 이제 확신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가 사실은 이제 먼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롯데케미칼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대한유화는 캡이 작기 때문에 같이 대한유화를 산다면 나눠서 롯데도 사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체 투자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김형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대체 투자 글로벌 인프라하고 리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중위험 중수인 인프라하고 리츠는 비중 확대 의견을 우리가 꾸준히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 UT를 우리 인프라를 보면은 국내에도 그린 뉴딜을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은 유럽도 미국도 미국은 대선을 지나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인프라 확충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글로벌 인프라 지수가 1.4%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많이 상승한 거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의 이슈는 전력 인프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북미 쪽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에 공서비스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퍼블릭 서비스 커미션 그 회사 그 위원회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요금을 못 받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공청회를 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7월부터 3년간 나눠서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틸 업체가 어려울 때는 안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향후에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도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지난주는 5%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오일앤 가스 파이프라인은 사실상 뭐 유가가 급락을 하는 이슈 때문에 사실상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럽하고 북미 내년에 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섹터는 전력 유틸하고 오일앤 가스 그리고 도로 인프라까지 확대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리츠인데요. 글로벌 리츠는 지난주 5%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는 또 퇴원한다 하지만 확진했을 때 주가 지수들이 많이 하락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츠 지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인 주식, 중간에 있는 이제 리츠도 리츠도 이제는 조금 부각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1번에 보시면은 리테일하고 원래 쇼핑센터가 수출이 굉장히 낮습니다. 임대료 수출이 낮다는 얘기는 임대료를 못 줄 정도로 이제 경영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임대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결국은 배당 삭감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리츠는 이제 시그널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견조하게 아직까지 다세대 주택, 우리로 보면 주거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비중이 제일 많은 거는 셀타워,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도 꾸준히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경기 민감 리츠, 결과적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거는 호텔 리츠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딧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메리엇이나 하얏트도 시장 등급을 상향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하반 경직성이 확실히 있어서 리츠 확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FX 투자 전략 권하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환율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중순에 이제 대선 자료 통해서 긴 호흡에서 이제 환율 방향성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는 보다 좀 짧은 관점 4분기 쪽에서 이제 달러 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저희는 4분기에 달러와 강세 환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5페이지 그림 4번 봐주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달러화가 이제 유로화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유럽 내 코로나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미국을 역전하면서 추가적인 유로화 강세가 제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표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서비스업 PMI, 경기 서프라이 지수 등이 모두 미국이 유럽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 향후에 재고 재축적의 강도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음 페이지 그림 13번, 14번을 보시게 되면 유럽 내 코로나가 다시 올라오면서 감소하던, 그러니까 소진된 재고가 이미 이탈리아는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스페인도 재고 소진 속도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럽의 모멘텀 둔화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흥국 쪽인데요. 사실 위안화는 이제 계속 강세 기조, 안정 기조를 보는데 아마도 이런 중국 위안화와 여타 신흥국 통화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그림 28번이고요. 12페이지 그림 28번을 보면 결국 최근에 중국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게 수출이 견조한 건데, 보시면 품목별로 보시면 이제 언택트 수요에 따른 컴퓨터 쪽 수출 확대가 좀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직 플러스도 아니고 실물 지표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구간이라서 완연한 신흥국 쪽 경기 모멘텀 우위로 보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결국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인데요. 최근에 대통령과 상원선거 지지율을 보시면 바이든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그림 35번입니다. 민주당의 상원 집권 확률이 급등을 지금 한 달 만에 16%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저희가 대선 자료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도 이렇게 민주당 쪽이 압도적으로 이제 이길 경우엔 규제 강화라든지 증세라든지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정책들에 대한 어떤 효과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4분기 정도에는 일시적으로 유로화 약세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쪽 그러면은
밴드는 지금 변화가 없는 건가요? 밴드 같은 경우는 23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테이블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실 이제 글로벌 달러 약세나 이제 이런 흐름들 반영해서 제가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기말 같은 경우도 원달러 1,200원이었다가 한 20원 정도 하향해서 이제 밴드 같은 경우 그렇게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